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번 강원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도의원의 시군의원까지 4개 선거의 당선인에게 더 표를 줘 당선인을 모두 맞춘 동네는 어디일까요? 가장 예측이 어려웠던 선거는 도지사 선거였는데요. 과연 어떤 동네가 당선인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을지 선거 데이터로 들여다본 뒷이야기 이병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번 강원도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 과반을 차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첫 민주당 계열 단체장을 배출했지만 당선자 총수로는 국민의힘이 더 많습니다. 민주당 114명, 국민의힘 13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 250명, 교육감까지 총 251명이 7월부터 새롭게 임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주요 선거 결과를 족집게처럼 마친 읍면동이 있습니다.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 4개 선거를 모두 마친 곳은 강원도 전체 읍면동 187곳 가운데 27곳입니다. 원주가 지난 15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당선인에게 더 많이 투표한 태장 1동을 비롯해 8개 읍면동으로 가장 많고 춘천 7곳, 동해와 태백, 철원 등이 2곳, 강릉, 속초, 양구, 양양, 영월, 인제 각 1곳입니다. 4개 선거 가운데 마치기 어려웠던 건 도지사 선거였습니다. 도지사 선거 결과를 마친 곳이 187곳 가운데 54곳인데 18개 시군 결과가 충돌하는 만큼 도지사 선거는 결과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우상호 당선인에게 더 많이 투표한 곳을 살펴보면 원주와 춘천, 강릉 등 인구가 많은 3곳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원주의 무실동과 단구동, 반곡관설동, 춘천의 퇴계동과 후평동이 이름을 올렸고 강릉에서도 7곳이 우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슈가 됐던 강릉 홍제동도 우 당선인이 더 많이 득표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각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동 또는 읍이었습니다. 또 애초부터 우 당선인의 우세가 점쳐졌던 원주와 춘천, 강릉을 제외하고 우 당선인의 고향인 철원군의 전체 11개 읍면 중에 7곳이 우 당선인 손을 들어준 것이 눈에 띕니다. 이 밖에도 그간 민주당계 정당이 열세를 보였던 속초나 삼척, 태백, 횡성 일부 지역도 우 당선인에게 표를 던졌는데 이곳들은 대부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보다 많이 방문하면서 공을 들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살얼음판을 걸었던 선거 기간, 유권자들의 마음을 결정하게 한 건 의외로 작은 곳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강사명 강원도 교육감 당선인은 내일 12명 안팎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 교육 인수에 나섭니다. 구절 원주시장 당선인도 내일 명륜동에서 15명 안팎의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시정 인수에 착수합니다. 김중남 강릉시장 당선인 역시 이번 주 초 15명 안팎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시정 인계 인수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제탁구연맹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 탁구 동호인들의 축제인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85개국의 3천여 명이 강릉을 찾아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구공이 테이블 위 네트 위를 빠르게 오갑니다. 강력한 스매싱과 날카로운 커트, 긴 랠리 끝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세계 각국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경기장 곳곳에서 열띤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 생활체육 탁구 축제가 지금 강릉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는 국제탁구연맹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며 85개 나라에서 선수와 동반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만 40세 이상 탁구 동호인들이 나이와 국적을 넘어 경쟁하고 교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마스터즈 탁구 축제입니다. 과거 세계 무대를 누비던 레전드 선수부터 100세가 넘은 참가자까지 다양한 세대의 탁구인이 함께합니다. My second tournament champion of the world, so this time in this country is for me first time and so very happy.
한국에서 100회째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다른 일 제외하고 오게 돼서 많이 즐겁습니다. 일단 시합 성적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3천여 명의 선수와 동반자들이 강릉에 머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곳 강릉에서 또 호텔에 투숙하시면서 또 아마 뭐 사기도 하고 또 뭐 음식도 드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오는 12일까지 8일간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연령별로 나누어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복식 등 5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대회에 참가한 전 세계 탁구 동호인들은 승패를 떠나 탁구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주말 사이 강원도에서 산악사고와 순환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강릉시 사천 진리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린 70대 여성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전 5시 9분쯤에는 강릉시 영진 해변에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여성 2명을 구조했고 이 중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7분쯤 강릉시 소돌해변에서는 카약이 전복되면서 구명 조끼를 입지 않은 4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6시쯤에는 속초시 설악산 귀면암 인근에서 동호회원들과 함께 하산하던 60대 남성이 50m 아래로 떨어지면서 숨졌습니다. 산악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평창소방서 소속 소방관 3명이 바다에 빠진 외국인 관광객을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최훈식, 박재우, 김재민 소방관은 휴일을 맞아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열린 2026 강릉 트레일런 대회에 참가했는데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러시아 관광객을 발견하고 5분여 만에 구조했습니다. 신속한 구조 덕분에 러시아 관광객은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안전하게 강릉 소방서로 인계됐습니다. 강릉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20만 5천 명대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강릉시 인구는 20만 5,790명으로 한 달 전보다 50여 명이 줄었고 올해 1월 20만 6천 명대가 무너진 이후 올해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5월 말 21만 2천여 명에서 4년 만에 6,600여 명이나 감소해 지난 4년간 시행한 각종 인구 시책들이 인구 늘리기에 도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에 최대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산지에 5mm 안팎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비응급 신고는 3,671건으로 월 평균 3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 같은 비응급 신고가 반복될 경우 응급 환자를 위한 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비응급 신고로 인한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특수교육원 개원이 9월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당초 6월 1일자로 특수교육원 춘천 본원과 강릉 원주 분원을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자재 수급 등이 지연되면서 2학기가 시작하는 9월 이후 본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들은 6월 1일자로 배치돼 지역별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준비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춘천 본원은 특수교육 정책 연구와 진단평가, 강릉 분원은 장애 특화 안전체험, 문화예술 교육,
원주 분원은 스마트팜 드론 등 미래형 직업 교육을 각각 전담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이 서화면 천도리에 조성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이 주택은 총 사업비 196억 원이 투입된 복합형 주거단지로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임대주택 80호 가운데 70호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10개 호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은 LH 청약 플러스를 통해 할 수 있고 당첨자는 11월 6일 발표됩니다.